누구나 퇴직 후에는 휴식과 자유를 꿈꾸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달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였던 자산마저 순식간에 무너지고 남은 삶의 방향까지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면 마치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탈함이 밀려오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10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도 은퇴 후에 몰락해버린 한 사람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놓쳤던 은퇴 준비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 후 몰락의 길 10억마저 지키지 못한 무너진 스토리라는 제목에 걸맞게 퇴직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과 그 원인을 살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겪어보면 현실은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어느 정도 자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도 없고 막연하게 10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생각보다 금방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3가지 사례로 나눠 말씀드릴게요. 1. 은퇴 후 무너지는 가장 큰 함정은 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전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이때는 다음 달 월급을 믿고 경제 생활을 꾸려가곤 하죠. 은퇴 후에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정기 수입이 사라진다는 사실인데요. 그래도 10억이나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실제 생활로 들어가면 자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금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례 1을 들어볼까요? 사례 1. 50대 초반에 퇴직하며 10억 정도의 퇴직금과 투자 수익금을 손에 쥔 어씨는 처음 몇 달간은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느슨한 소비 생활을 시작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관리비, 각종 보험료, 부모님 용돈, 그리고 한 번씩 떠나는 여행까지. 아직 목돈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마음 놓고 지출하는 버릇이 생긴 거죠. 문제는 연금이나 별도의 지속적 소득 없이 그 10억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보니 자산은 절반 이하로 줄어있고 또 그 시기에 건강 문제까지 생겨 치료비가 더 들어갑니다. 결국 집 일부를 처분해야 했고 더 이상 은퇴 라이프라는 말이 무색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죠. 대부분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내 자산에서 꺼내 쓰는 돈의 심리적 차이거든요. 은퇴 전에는 돈이 들어오니 소비 후에도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가진 목돈이 줄어드는 것을 매일같이 체감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황하거나 애초에 지출 자체를 방만하게 관리하기도 쉽죠. 2. 나는 아직 젊으니까라는 착각, 준비하지 못한 새로운 수익원의 부재.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은 은퇴 후를 완전한 자유로만 바라보고 새로운 수익원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퇴직과 동시에 아예 일거리를 그만두고 싶어 하기도 하죠. 어느 정도 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예 아무런 활동 없이 10억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살면서 자녀들이 커가고 주택이나 차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져 병원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점점 돈이 써야 할 곳이 늘어나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이럴 때 아예 일하지 않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사례 2. 55세 퇴직 후 나는 아직 건강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라며 자영업에 도전한 B씨가 있어요. 은퇴 직전까지 꽤 괜찮은 회사에서 임원급으로 일했던 분이라 10억 중 일부인 3억 정도를 들여 작은 음식점을 냈는데 문제는 이분이 음식점 운영 경험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닐 때 실무도 많이 해봤고 직원 관리도 잘하니 분명 자영업도 잘할 거야 라고 자신했지만 현실은 달랐죠. 직장과 자영업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매출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고 인건비와 원가 비용, 마케팅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 결국 1년도 채 못 가서 사업을 접게 되었어요. 인생 후반에 도전한 사업이 실패하니 그 뒤로는 다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 기존 자산에서 부채만 늘어났고 은퇴 자금은 이미 바닥에 가까워졌죠. 이처럼 은퇴 후에도 일정 부분 나에게 맞는 적절한 수익 활동을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큰 돈을 들여 사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은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형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3. 가족 인간관계 변화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과 지출 증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은퇴하면 가족 및 인간관계의 변화가 크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직장에서 뒷바라지하며 바쁘게 지낸 분들은 집안에서의 역할 변화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적잖이 당황합니다. 어디까지나 단순 예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사례 3. 60세의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하고 10억 조금 넘는 자산을 갖게 된 C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히 쉬고 부인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고 이런 꿈을 꾸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부인이 평소엔 당신 회사가 있어요. 나도 편하다라는 말을 농담처럼 했던 게 사실이었더라고요. 서로 24시간 한 집에서 붙어 있다 보니 부부 갈등도 잦아졌고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생활비를 자주 지원하게 됐어요. 게다가 손주 돌봄 비용이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조사비 등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 알지 못했던 가정 내돈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그 스트레스가 상당한 거예요. 원래 계획하던 해외여행도 미루게 되고 부부 사이도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은퇴 전과 달리 이제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데 나만 쓰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고 그러다 보니 부인이나 자녀, 손주들에게 더욱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애쓰게 됐죠. 결과적으로 5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자산은 눈에 띄게 줄었고 심리적으로도 여기서 더 나빠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부부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상의 끝에 일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것마저도 나중엔 허덕이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어요. 가족이나 인간관계 문제는 돈으로 명확히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닥쳐오면 상당한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려고 은퇴를 했지? 라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4.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까지 3가지 사례로 은퇴 후 벌어질 수 있는 몰락의 길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은퇴는 절대 하지 마라. 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가기보단 앞으로 남은 삶을 좀 더 현명하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려볼게요. 지출 구조 파악 그리고 재설계. 은퇴 직후에는 우선 내가 매달 쓰는 돈이 정말 얼마인지부터 철저히 파악해야 해요. 주거비, 교통비, 식비, 보험, 각종 공과금, 그리고 용돈이나 레저 비용 등등 내가 매달 필수로 써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선택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두면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10억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은퇴 기간을 최소 2030년 길게는 40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해요. 은퇴 후 12년은 괜찮더라도 10년, 20년 뒤를 생각하면 훨씬 다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안전한 수익원 확보. 퇴직금이나 모아둔 자산을 한 번에 투입해서 한 방을 노리는 건 매우 위험해요.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은행 이자율이 낮더라도 예적금이나 채권, 배당주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를 분산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럼 꾸준히 임대료가 나오는 자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마저도 무리한 대출을 끼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 리스크가 크니 반드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나 재택근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소소한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가족 및 주변인과의 소통. 은퇴 후 갑작스러운 가족 갈등 혹은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는 건 서로 기대하는 역할이 달라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입장에선 이제 쉬고 싶다지만 가족 입장에선 당신이 쉬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대화를 많이 해두는 거예요. 퇴직 후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싶은지, 경제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어려운지 등을 서로 오픈해놓고 이야기하면 갈등이 생길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무조건적으로 주기보단 상대방과 함께 재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얼마까지 도울 수 있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명확히 합의해두면 내 자산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덜 해치고 갈 수 있죠. 5. 몰락하지 않는 은퇴를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 끝으로 몰락하지 않는 은퇴를 위해선 나 자신이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온 기간이 2030년 이상인데 갑작스레 모든 일에서 손을 놓고 쉰다고 해서 그 시간이 정말 풍요롭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은퇴를 일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출발점이라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기존에 못 해봤던 취미나 공부, 봉사활동 등도 괜찮아요.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의외로 즐거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산이 10억이든 1억이든 어떤 금액이라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소진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내 건강 상태도 변하니 조금 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는 게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가 나에게 무언가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지만 은퇴 후에는 내 스스로 내가 갈 길을 정하고 내가 나를 챙겨야 합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10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자산을 갖고 은퇴했음에도 왜 많은 이들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지 사례 3가지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결국 결론적으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이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며 내가 어떤 삶의 목표와 일정한 수익 활동을 지속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퇴직 후에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 인생에서 한 번쯤 이젠 나를 위해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편히 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오늘 이야기가 은퇴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늘 가슴에 품고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10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